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중에 질문하는 내역인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신입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저도 뭐 아는 거 없지만 어려운 질문 오면 보험 쪽은 찾아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단어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직원, 정직원, 4대 보험 내는 직원이 있으면 대표님도 같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사업장에 직원, 4대 보험 내는 직원이 없다, 이러면 대표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뉴스 이런 데 보면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이려고 뭐 어디 아는 지인 사무실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 50만 원만 주고 신고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확 줄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직장가입자는 월급여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3.12%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불법이 난무하고 이러니까 뭐 우리한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의 개념이 그렇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즉 우리한테 기장 막힌 대표님 중에 4대 보험 내는 직원, 정규직 직원 등록한 사람이 없는 업체에서 본인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물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직장가입자로 사업장을 취득 신고를 보험공단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뭐 EDI 같은 데서 조회가 가능하죠, 가입을 하면. 근데 지역가입자는 본인 재산 상태나 뭐 이런 거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무대리인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인 사장님이 뭐 보험료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 아, 네,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도 안 알려주니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요. 그 뭐 전화번호는 네이버에 나오는 거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우리가 그때 한 달 이상 한 일용직이 한 사업장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60시간이면 한 달에 60시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60시간이면 3시간 이러면 잠시만, 갑자기 60시간 하면 3시간, 3시간에 5일,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일주일에 5일이니까 15시간이죠. 그게 4주면 60시간. 그러니까 한 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에 3시간 하면 60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근무지에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추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또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디든 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보시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되었었어요. 왜냐면 건설 근로자 일용직은 뭐 한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게 개정됐어요. 2018년 8월 2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이다. 일반 직종의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봐버리겠다. 뭐 정부가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 하더니 뭐 규정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업종 특성상 너무 안 맞다고 봐집니다. 뭐 근데 일단 2018년 8월 1일부터 이런 게 생겼으니까 또 건설 뭐 신규 직원들은 모르는 내용이니까 뭐 업종 구분 없이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 기준으로 국민연금 추징당할 수 있다. 일용직인데 국민연금 신고 안 하면 그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이런 것도 뭐 근로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미리 자르겠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31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걸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셔야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맞나요? 뭐 이걸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거는 공단에 직원을 취득 신고를 하거나 상실 퇴사할 때 상실 신고 처리 이런 거를 15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15일까지 해야지 공단에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 달 보험료 조회할 때 그게 반영돼서 나와요. 15일 이후에 해버리면 그 다음 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급여대장에 이 사람 퇴사할 때 또는 입사할 때 보험료 이렇게 급여대장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EDI 이런 데 조회하면 15일 이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달에는 대장에 있는 거랑 다르게 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때 안 냈던 게 한꺼번에 부과되니까요. 그런 보험료 조회하는데 보면 뭐 정산 보험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늦게 신고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제가 1년 중에 딱 7월 한 달 바뀐다고 했죠. 그 바뀐 국민연금으로 또 1년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급여가 20% 이상 변동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그때는 근로자 도장 찍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계약서도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러나 다만 20% 이상 떨어졌을 때도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변경을 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할 때는 퇴사할 때 퇴사하는 그 연도와 직전 연도에 실제 소득에 맞춰 추가 정산 금액이 발생한답니다. 뭐 이건 저희도 공단에 알아냈죠.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된 게 있어서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보험료가 20% 이상 뭐 증가되고 이럴 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작성을 넣어서 국민연금 월 보수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내리는 거는 조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봐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